자, 안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협성대학교에 있는 박남수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이 잘 보이세요? 네. 여기가 오늘 촬영을 한다고 해서 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보이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먼저 처음 매번 시흥에 와서 놀라는 거지만 주민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얼만큼 많으세요? 하늘만큼.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받은 주제는 뭐냐면 건강도시, 안전도시. 그래서 건강에서의 안전을 같이, 안전이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이슈잖아요. 작년부터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기회가 그동안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우 안 됐네, 불쌍하네, 저걸 어떡하나 걱정만 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거를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희 애도 작년에 올해 고3이니까 작년에 고2 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런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도 마찬가지고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올라 있을까라고 보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가 다르다는 거죠. 안전이 중요해요? 네. 얼마큼 중요해요? 그것도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사고 나면 장애나 뭐 이렇게. 네, 안전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저희가 쉽게 뒤쪽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손 씻어라, 뭐 담배를 피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면 그게 당장에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죽고 살고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안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무단횡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으로 보면 행태를 바꿔서 개선해야 되는 건강 문제보다 강제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요. 안전 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이란 거는 안전하지 못했을 때 건강 문제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공간이 지금 3번째죠. 네. 3주째 오시는 거죠. 네.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시청. 시청의 어느 쪽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 공간. 본관인데 시청에 들어오는 주차장이 있죠. 서쪽.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다란 건물이 보이잖아요. 가로로 긴 건물.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렸어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른쪽. 일단 이 문을 나가야 되죠.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가야 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보면 불이 다 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 공간 안에는 어떤 불만 보일까요? 네,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비상구 표시. 계단. 저거 보이시죠? 네. 저게 내 생명줄인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당황하면 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쪽이 지금 화나지만 바깥에도 다 정전이 되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불에 타서 화상을 입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연기를 유독가스를 마셔서 더 많이 다칠까요? 예. 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재료는 난연재일까? 그러니까 불에 잘 안 타는 재질일까?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불만 붙이면 호로록 타는 재질일까? 불연재일까요? 저도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진 데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난연성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커튼이나. 근데 그게 해가 지나갈수록 그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엄마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뭘 가르치는지 뭐 수학을 뭘 가르치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 애가 낮잠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 난연성인지 순면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순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아토피도 있고. 근데 캐나다 같이 목조 건물이 많거나 불이 많이 나는 데는 아이들한테 순면, 그다음에 뭐 그런 순수한 걸로 된 재료로 만든 잠옷은 못 입게 되어 있어요. 불에 잘 타거든요. 그래서 난연 처리가 된 잠옷을 입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실내에서 불 날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전이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큰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침에 이제 자제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컸을 것 같은데 애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무슨 얘기해요? 아침에 딱 가방 메고 나가면 차 조심하고 또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말고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있죠.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이 뭐 오라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국에는 다 안전꼭지인 거예요. 얘들 지금은 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더 추가가 되죠. 유괴 그 실종하고 미아 예방하는 교육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가자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뭐라고 교육하냐면 뭐 사탕 먹을 거 줄게, 과자 줄게 그래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무슨 터닝 카드? 그거 줄게, 보여줄게, 갈래? 그럼 애들 혹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엄마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안 사주니까. 집에서도 안 사주는데 이거 보여준다고 가지 마라. 그럼 걔들이 갈 거냐. 대부분 요즘에 사건이라는 거 보면 아이들 강아지 보여줄게 가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보면 이게 우리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애도 우리의 남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남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가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건강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다뤄줘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 쪽으로 할까요? 저 길로? 어떨 때는 요 창문 타고 왕관기가 있으면 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여기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왕관기가 있는지. 저 엘리베이터 찾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엘리베이터 이쪽에 있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저쪽 끝에 있더라고요. 저쪽 끝인가? 맞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저쪽 끝이고 지금 저희는 이쪽 끝에 와 있죠. 그럼 불이 났으면 이쪽 계단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왕관기가 있는지를 봐서 이걸 타고 내려갈 건지 아무도 이런 데 와서 그런 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에 가보셨죠? CGV 같은 데 가면 제일 처음에 화면이 나오죠. 지금 있는 공간은 여기고 불이 나면 이렇게 나가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공간에 들어가도 그런 설명을 해주는 관공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전하면 재난안전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정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건 뭐가 있느냐. 노래방 지하에 가서 비상구 문 열면 아무 데도 없는데 신문에 가끔 나죠. 그냥 문 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법적으로 비상구니까 비상구를 해놨지만 나갈 수 없는 곳.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전체적인 건물에서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게 너무 신경 쓰면 그거 못 살죠.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건물에 갔을 때는 내가 이게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나왔는지 이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안전한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특히 뭐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다 지하 주차장이죠. 새로 지어진 큰 규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못 찾아요. 어느 동이 어느 동인지 어느 건물이 이제 비상구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지하 주차장은 막혀 있기 때문에 가스가 한번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지금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느냐라고 보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주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란 게 공무원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어머니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안전, 그럼 무슨 안전이 제일 걱정되세요? 어떤 분야? 재난? 재난이라 그러면은 뭐 불나고 지진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난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태풍? 건물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거? 가스, 전기. 네, 가스, 전기, 그리고 교통사고 많이 말씀하시고, 예, 요즘에는 범죄 또, 네, 여기 있는 것도 일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선거 때마다 아니면 어떤 때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 안전은 과연 무슨 안전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이 무슨 안전이냐? 재난, 뭐 교통 이거는 분야를 얘기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면은 어떤 게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웃과 편안하게 네. 예, 편안함으로써 이웃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런 게 기본의 안전 내 마음에서 네네. 이웃의 그것이 모든 게 편안한 게 안전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전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달성해야 될 안전의 수준이 결국에는 내가 마음 편하고 이웃 간에 서로 터놓고 믿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국민의 생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맘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전이다. 근데 그거의 한 꼭지가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고 그 가지가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국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전기, 가스 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다리가 무너지고 뭐 지진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조금 나눠 보자면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영향은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 화상, 폭력, 추락, 자살, 화재. 요즘에는 자살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내가 여태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이거 시에서 다 해줘야지 내가 왜 내 집 앞에 있는 이거를 치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 있고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 주민의 역할이 있죠. 눈 왔을 때 내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벌금 내나요? 세상이 그렇게 됐죠. 옛날에 일어나서 앞에까지 이렇게 다 쓰러졌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서 얼마나 안 했으면 그거를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예, 그 집주인하고 그게 만약에 공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도로라고 얘기하면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란 건 뭐냐? 그리고 안전한 도시는 뭐고 과연 우리 지금 안전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안전도시는 뭘 추구하는 것일까라고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전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뭐 편안해야 되고 뭐 국민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전사고 얘기하면서 많은 보도자료에서 안전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피해를 제일 먼저 뭘로 얘기하면 재산상의 손실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재산상의 손실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는 국민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앞서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지 않았을 때 제일 심각한 상황은 죽어요. 그리고 입원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상태거나 아니면 가진 않지만 불안한 거. 특히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합니다. 제가 응급의학교실에도 있어봤는데요. 애가 하나 다쳐서 응급실에 오면 한 5명을 따라와요. 엄마, 아빠의 어린이집 선생님의 뭐 할머니의 다 따라와요. 그럼 그분들이 일하다가 다 일을 중단하고 오는 거죠. 애가 다쳤으니까. 그럼 어르신이 한 분이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입원을 하시면 한 몇 달은 뼈가 붙어야 되니까 몇 달은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 치료비하고 그 누워 계심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후유증, 치매 같은 것도 같이 올 수 있고 합병증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애, 후천적인 장애 그리고 뭐 질병에 드는 비용 뿐만이 아니라 시간 손실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다치면 학교를 못 가요. 물론 아파도 못 가죠. 그래서 요즘에 그게 있죠. 병원 학교? 병원에 장기로 입원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큰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병원 학교도 열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따라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안 다치고 튼튼해야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WHO라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있고 UN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연합. UN하고 WHO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캠페인 포스터 시리즈 3개 중에 첫 번째예요. 아마 제가 사진이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로에 차선이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흰 천으로 이렇게 덮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 있어서 흰 천으로 덮은 걸로 차선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다는 거를 이 간단한 그림 하나로 그 메시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죄송해요. 여기 불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예, 예, 횡단보도예요. 예. 횡단보도에서 예, 다리예요. 이거는 다 모델들이에요. 모델이 이제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로 횡단 중에 사망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리즈의 3번째. 이거는 아시겠죠? 네, 모든 주차장에 다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만큼 많은 후천적인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 뭐 강원래 이런 사람들 다 교통사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쳐서 사람들이 죽는 문제, 왜 WHO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왜 할까?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은 늘 익숙한 게 경찰이 하는 거죠. 경찰 아니면 무슨 지금 행정안전처가 아니죠. 뭐죠? 행정자치부 아니면 뭐 국민안전처 이런 데서 하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강 문제를 다루는 세계보건기구가 이걸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다 죽고 다치는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의료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문제가 다 건강 문제다라고 해서 보는 게 저희 건강도시 안에서 보는 안전의 개념입니다. 주변에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많죠.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나 오늘 아침에 뒤에서 다쳤어. 여기 목이 아파. 그러면은 대부분의 반응들이 어떠세요? 그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연초면은 야, 액땜했다 쳐라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예방을 못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요. 다쳐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다친 거로 인한 비용이 전체 질병 때문에 생기는 비용의 16.2%가 돼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만성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뇌출혈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뭉쳐보면 다쳤을 때 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죠. 근데 다치는 거는 아이들도 많이 다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연령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쳐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리고 죽지 않더라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일 높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리고 사람 한 명당 얼마큼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냐면 1인당 6억이에요. 근데 1인당 6억인데 1년에 죽는 사람, 다쳐서 죽는 사람의 비율을 몽땅 합치면 그 손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쳐서 죽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냐? 98%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와서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예방 가능성이 98%라는 얘기는 하나도 우리가 운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게 늦어서 그랬어요. 늦어서 급하게 가다가. 근데 비가 왔고 길이 구조가 안 좋았고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혹시 최근에 다친 적이 있으신 분? 최근에 말고 그러면 올 1년 동안. 네. 어떻게 다치셨어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계단이 다치기 딱 좋은 계단. 다치기 딱 좋은 계단. 어떤 게 다치기 딱 좋은 계단인가요? 좁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순간 밟으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그런 계단들이 어디에 많냐면 경로당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폭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다가 모자라면 그냥 짧게 해놔요.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러면은 딛다가 엎어져요. 네, 이렇게 하다 내려갔다 그냥 팍 접질리면 이제 다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지금 계단에서 접질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단을 잘 만들어 놨으면 되고 만약에 계단이 이렇다라고 하면 주의를 붙여주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겠죠. 어두운 곳이나 단폭이 작은 데나 옛날 건물들은 단이 굉장히 좁아요. 요즘보다 신발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은 애들은 발이 반밖에 안 걸치는 계단들도 많아요. 옛날 그 구도심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관에서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더 잘할까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직접 고칠 건지, 관에 건의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상이란 거, 사람들이 다치는 거를 그냥 쉽게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건강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망만 얘기했어요. 근데 부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 아침에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가면 많이 다치는 거 아세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엄마한테 야단 맞고 나가면 이제 정신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도 나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주의력이 흐트러져요. 그럼 애들이 땅 보고 가다가 부딪히고 뭐 길 가다 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부싸움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운전할 때 제일 부부싸움 많이 한다 그러던데요. 부부가 같이 가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거에 깔려있는 위험 요인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봐야 이게 얼만큼 크다는 걸 알아요. 그 전에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소홀해요. 말로는 해요. 근데 진짜 예방하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저희가 어린이집에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부모님들을 좀 어떻게 참여시켜서 아이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아침에 유치원차가 돌잖아요. 어린이집 차가. 그때 그 부모님들이 타셔서 선생님들이 맨날 손이 없어서 애들 안전벨트 채웠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침에 바쁜 와중에 애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게 중요하지 부모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아이들 태우고 스쿨버스 돌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나오면 대책이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조교사를 넣어라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보조교사 넣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고 보조교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없으면 학부모님들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사고가 났으면 첫 번째 대책이 보조교사를 넣으란데 미리 왜 부모님을 보조교사를 넣는 거는 안 하는 걸까? 그 보면 이게 실제로 하는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안전하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떼워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방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만큼 뭐 몇십억을 집어넣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뭐냐? 사고가 안 나봤으니까 모르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가 고장 났으면 얘는 1,000만 원을 들여서 고치면 표가 나요. 아, 1,000만 원을 들였더니 이렇게 멀쩡해졌습니다. 하지만 10억을 들여서 예방 사업했는데 도대체 이거 효과는 뭐냐? 모른다는 거죠. 사고가 안 나는 게 효과입니다.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 돈을 들였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책들이 어떻게 가냐면 표 나는 정책들만 해요. 근데 건강도시 이거 백날 하면 표가 나나요? 표 나려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같은 데는 앞서 나가시니까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걷기 대회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근데 걷기 대회 백날에도 정말 주민들이 느끼는 게 있고 자기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하려면은 그런 거에는 들이는 수고를 조금 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투자인가 비용인가 물어보면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그게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지금 금방 내가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치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데는 시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네가 한 게 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에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관에서도 보여주기 좋은 것만 일들을 앞서 이렇게 막 세운다는 거죠. 근데 건강하고 안전은 기본적인 저희가 갖춰야 될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치고 그 다음에 불안전해지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어떤 게 가장 걱정스럽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해주셨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고예요. 사고.
저기 오른쪽에 애 보이세요? 오른쪽에 이거는 뭐냐면 캐비넷이죠. 불 끌 때 이렇게 올라가는 소방관 올라가는 캐비넷인데 소방훈련하고 아이들한테 소방관이 이렇게 활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부모님들이 거기 타셨는데 저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보는데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예, 예전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의도하지 않았죠. 그냥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발생을 한 거고 오른쪽에는 저런 애들이 많죠. 큰 트럭 같은 데는 속에 애들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공간이 남아요. 들어가서 놀아요. 어떨 때 보면 뭐 비집고는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공간 있죠. 이렇게 해서 막 목이 이렇게 껴가지고 애들 못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뭐냐면 폭력과 범죄와 학대예요. 이것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범죄 말씀하셨는데 범죄 폭력은 같이 가지만 또 하나의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대예요. 아동학대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어르신들 학대도 굉장히 많죠. 예, 방임도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왜 저희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쓰레기집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임, 유기, 학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바로 재난재해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뭐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뭐냐면은 자해, 자살. 그래서 재난재해하고 사고는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 얘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는 우리나 남의 의도하고 상관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얘하고 얘는 주는데 얘하고 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뭐 안전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 가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게 점점 숨어 들어가요. 이런 거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보는 거.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개선이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그리고 물건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회나 제도에 안전하게 만드는 문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시설, 건물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이거는 발표 자료에는 없어요. 그 자료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계층이 있죠. 뭐가 도대체 취약계층일까요? 건강에도 취약계층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보면 맨날 취약계층 나오는데 취약계층이 뭘까요? 건강의 취약계층은 누굴까요? 건강도시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 건강에 있어서 건강 수준을 올리는데 가장 약한 포인트.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또 예, 장애인. 이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취약계층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얘기 많이 해요. 저소득층이나 뭐 기초수급자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취약계층이 있어요.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누굴까요? 몇 나이대로? 80대. 그분들은 이제 노화 현상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건강 수준이 안 좋은 사람들 30, 40대 직장인들. 네, 그분들은 접할 일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다들 몇 분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이 여자예요. 남자들은 없어요. 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술,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날 그 사람들이에요. 40대, 50대.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만성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에서의 취약계층은 그 사람들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준이 안 좋은 거. 그럼 안전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거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누구일까?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뭐 아이들, 임산부 다 포함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안전의 취약계층이 누굴까라고 보면 안전 수준이 가장 떨어진 환경이나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이죠. 주변에 임산부들 이렇게 신발 뭐 신는지 혹시 보셨어요? 네, 낮은 신발 신죠. 낮은 신발 신는데 여름에는 뭘 많이 신으면 슬리퍼를 많이 신어요. 발도 붓고 막 이러니까. 슬리퍼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배에 이렇게 한 번쯤 다 나와보신 분들 알죠? 자기 발이 안 보여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도 그냥 슬리퍼, 우리가 그냥 스레빠라고 얘기하죠. 스레빠 그냥 끌고 다녀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임산부들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바꾸고 개선하고 해서 우리가 다치는 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건강도시에서 다뤄야 되는 안전은 뭐냐? 도대체 안전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게 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나는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계세요? 신천동이요. 신천동이요? 네. 신천동은 살기 어떠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70점? 70점? 70점이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높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 네, 아기가? 6살, 3살. 아, 그럼 어느 동네 사세요? 능곡동. 거기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80점이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50점 미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가 다 불안한 거예요. 애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위험하고 길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근데 능곡동은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나오는 지역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을 하세요. 50점, 60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가는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인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요즘 많죠. 아파트가 많아지죠. 안전할까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는 우리 앞집에 정년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 사시는데 그분 아들을 한 1년 반 만에 봤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오밤중 이게 안 맞으니까 저는 두 분만 사시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아파트가 되면 고립화돼가는 우리 가족 안에 고립화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전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하늘만큼 땅만큼 뭐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중요하냐? 물어보면 중요한가요? 내가 지금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불이 노란불이야. 가요 마요? 뛰어요? 그냥 가요? 아니면 서요? 다 뛴다니까요. 네. 그때는 서야 돼요. 네. 정말 나한테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 몸, 내 건강에 더 가중치가 높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늦더라도 내가 쉬어야 이렇게 다음 신호에 가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저희가 막 뛰어가지고 길 건너시는 분들 뭐 하나 보면 길 건너가지고 이제 가게 구경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일도 별로 없어. 근데 노란불이면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노란불은 뛰지 말라는 의미의 깜빡인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뛰어라라는 의미의 깜빡이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가족이 이렇다라고 하면 나보다 한 달이 건넌 가족은 어떻고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은 어떤가 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아랫집 사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위층을 올라오죠. 아파트. 그러면 이웃의 범죄자가 살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죠. 우리 지역에 그런 범죄자나 이런 거에 대해 알려주는 지도가 있는 거 아세요? 생활안전지도라는 이제 정부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셔서 왼쪽에 뭐 교통사고, 뭐 성폭력 있어요. 저희 동네 해봤어요. 성폭력 발생한 장소 이렇게 성폭력을 딱 찍으면 그게 우리 동네 지도가 이렇게 그림이 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곳이 빨갛게 표시가 돼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아 저기 생길만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좀 으슥해. 그런 데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생 오늘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다고 하니까 우리 애는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있겠어요. 내일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올 텐데. 근데 고등학교 애가 부모님이 이제 학교 앞에 애를 데리러 갔어요. 탔는데 엄마 오늘 성적표 받았어요. 이렇게 내밀었어요. 근데 내밀었는데 차는 가는데 뒤에 애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안전벨트 매란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성적이 몇 점이야 얘기를 먼저 할까요? 성적이 몇 점이야? 네, 당연히 그거 물어보겠죠. 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안전이 중요하면 일단 안전벨트부터 먼저 매고 얘기해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거의 100이면 100 안전벨트가 뭐예요? 차에 태우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자녀와 무엇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타는 그 카시트 아시죠? 네. 카시트가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그게 필요 없을까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캐나다 같은 데서는 아이 낳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 차에 카시트가 없으면 퇴원을 못 해요. 네, 그거는 갓난 아기 때부터 타야 돼.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신생아부터 타야 되는데 대신에 신생아가 눕는 각도하고 좀 4살, 5살 때 눕는 각도가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구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위치가 운전석 말고 조수석이 있고 뒷자리가 있죠. 어디에 놔야 될까요? 조수석 아니면 뒷자리? 네, 뒷자리에 놔야 돼요. 왜 조수석에 놓으면 안 될까요? 요즘 에어백이 있으면 에어백에 얘가 이렇게 쳐요. 그래서 얘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차가 이렇게 갈 때는 큰 애들은 이렇게 카시트에 앉아서 가죠.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뒤로 돌려놔야 돼요. 왜 돌려놔야 될까요? 덜 위험하죠. 아무래도 덜 위험하죠. 걔네들은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충격에서 고기 앞으로 꺾어지면 부러져요. 걔는 이렇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야 될 카시트가 나이 연령대마다 아이들 사이즈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위치도 다 달라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카시트를 살 때 카시트를 보통 어디서 구입할까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애기 용품, 신생아 용품 파는 데서 그걸 사요. 근데 집에 들고 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데서는 파는 곳에서 배우고 나가야 돼요. 이게 어느 부위를 잘 걸어야 안전하게 고정되는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물어보냐면 이거 색깔 파란색은 없어요? 빨간색은 없어요? 물어봐요. 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이 살 닿는 부분에 금속 부분이 없는지 뭐는 어떤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금속 부분이 있으면 여름에 차 안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이들이 화상도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여자애는 분홍색, 남자애는 파란색 그리고 이게 한 나이에 맞춰서 4번은 바꿔야 된다는데 한 번 사서 계속 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뭐 애가 둘이고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카시트를 2개 사야 되나요? 그거는 물어볼 일이 아닌 거죠. 자기 아이의 안전은 자기 책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카시트가 외국에서는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단속을 못 해요. 장착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있는 분들도 앉아서 아이를 태우면 애가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엄마 손을 탔잖아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보면 할머니들이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타요. 애기, 금방 태어나는 애기를. 근데 안전벨트를 해야 되면 할머니가 그 위로 안전벨트를 하시거든요. 애를 안고 그 위로. 근데 그게 사고 나면 애는 할머니 에어백이에요. 애는 죽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애 없고 운전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김여사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 봤어요. 왜냐면 혼자 있는데 딸은 오니까 애는 울고 나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업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개 데리고 운전하는 거. 네. 개가 사방으로 막 뛰잖아요. 그래서 개 안전벨트 있는 거 아세요? 개 집에도? 개가 이렇게 이동장이 있잖아요. 요즘 이동장에는 위에 안전벨트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애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말 얘기하고 우리 도대체 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카시트에 저희 애를 앉혔는데 애가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엄마 맨날 안고 다니다가 앉히니까 우는데 저희 애는 좀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울다가 토하는 애들 있죠. 토해가지고 차 안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애를 꺼내야 될까요? 계속 태우고 가야 될까요? 뭐 잠깐 달래긴 해야 되겠지만 애는 때려서라도 거기에 앉혀야 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차에 탈 때는 그래서 저희 그 카시트를 끌고 집에 와서 이거 우주선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서 뭔가 재미를 지가 여기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이걸 타니까. 근데 실제로는 엄마들이 대부분 애가 왜 카시트를 안 태워오십니까? 물어보면 애가 울어서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애가 울어도 애를 살리려면 거기에 앉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이 아직 조금 애기 엄마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할머니들도 그래요. 딸이 그러면 모르는 며느리가 그러면 이제 대사가 달라지죠. 저렇게 독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가 우는데도 안 꺼내주네 막 이러지만 딸이면은 아이고 어떡하니 내가 안고 갈까 또 이렇게 대사가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차에 타면 항상 안전벨트 하는 게 기본이에요. 버스는 어떨까요? 네. 요즘에 새로 나오는 버스는 그거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안전벨트 안 하면 앞에 띵띵거리는 경고등 들어오게끔. 근데 요즘 광역버스도 보면 바닥에 앉아가는 분들도 많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도 이제 다들 뭐 늦었다 뭐 어쩌다 하니까 그렇게 가요.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예요. 놀이공원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층이 놀이공원에 가시는 연령층은 아닌데 저희가 놀이공원에 가면 애들 이렇게 타는 그 뭐 이렇게 타는 거 있죠? 키가 안 되면 못 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엄마들이 그 옆에서 뭐라 그러게요? 아유 그냥 태워달라. 태워주시. 이만큼 모자니까 좀 태워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는 난 자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애를 설득시켜야 돼요. 네가 요만큼이 더 커야 넌 이걸 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안전 요원들한테 얘 요거 한 번만 태워달라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게 안전에서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죠. 안전에 이로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동네하고 시흥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70점 말씀하셨고 80점 그러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높게 주셨어요? 저는 애들을 아직은 차 태우고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네네. 하니까. 그게 신호등에 대해서 뭐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글쎄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저는 빌라에 사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반상회도 자주 하고 아. 서로가 또 관심이 많아 너무 이렇게 뭘 하게 굉장히 좋아요. 활성화도 잘 되고 깨끗하고 그래서 관심을 서로가 가지니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합이 좋았을 때 지금 얘기고 거기 만약에 젊은 뭐 부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부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간섭받기 싫어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만족하시니까 70점, 80점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어느 지역은 30점이 될 수도 있고 상가 지역은 또 다르고 유흥가 지역은 또 다르고 아이들 학교 주변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안전에 이로운 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안전에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로운 건 이렇게 뭐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안전에 해로운 거 일단 내가 안전에 좀 안 좋게 뭐 안 좋은 부분이 나한테 있다. 혹시 뭐 있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안전에 안 좋은 문제. 일단 집에서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진다. 전기 코드를 만진다. 안 계세요? 하실걸요? 대충 닦고 하시죠?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희 애는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만지나 뭐가 달라요?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거 똑같은데 멀찌감치 잡더라고요 또. 근데 멀찌감치 잡으면 안 되죠. 콘센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 딱 꽂힌 부분을 당겨야 되는 건데 물 묻은 손이란 건 알고 덜 닦는 거 아니까 조금 멀찌감치 떨어진 걸 이렇게 당겨요. 그러다 큰일 나거든요. 일단 내가 하는 행동이 안전한 행동을 해야 돼요. 가스불 잠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하는데 정말 저건 위험한 것 같아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시는데 저희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계시는 그 방에 있는 화장실을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세요. 들어가다가 잠결에 들어가다가 우리는 물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화장실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다 이렇게 쫙 미끄러지거든요. 물을 만약에 못 닦았을 때는 뭐냐면 그냥 수건을 깔아놔요. 젖은 거라도 그게 있으면 그냥 맨바닥보다는 덜 미끄러우니까. 그다음 우리 이웃 주민의 안전에 안 좋은 문제. 아무데나 뭐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있는데 예전에 저희 그 시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면 길을 가다가 뒤에서 차가 빵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경로당을 가시다가 뒤에서 빵 안에 놀래서 이렇게 옆으로 비끼다 넘어지셨거든요. 근데 그때 고관절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매가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어떤 이웃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둘 다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빵빵거리면 빵빵거린다고 화를 내고 안 하고 있으면 깜짝 놀랐다고 뒤에서 소리도 없이 그렇게 뒤에서 쫓아온다고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 동네에는 보면 일단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 간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마을에 이미 다 있어요. 어느 마을이고 우리 동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을에는 문제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해결책도 같이 마을에 있어요. 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안전해지려면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해야 되는 거고 그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 문제나 해결책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저 문이 바깥으로 열리나요? 안으로 열리나요? 그럼 저 문이 바깥으로 열리나요? 네. 우리가 대피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열고 나가죠. 근데 만약에 문이 안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급해서 지금 막 깜깜해져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문이 바깥으로 열려야 될까요? 안으로 열려야 될까요? 안으로요? 바깥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바깥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된 문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문들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고쳐야 되는 문의 구조예요. 자,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둘이 닮았죠? 네. 저희가 엄마 아빠가 뚱뚱하면 그 집 애들이 뚱뚱하고 그 집 개까지 뚱뚱하다 그러거든요. 그 개가 주인을 닮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인이 시끄러우면 개도 시끄럽고요. 주인이 조용하면 개도 조용하고 주인이 안 움직이면 개도 맨날 옆에 늘어져 있으니까 개도 뚱뚱해져요. 결과적으로는 가족끼리 공유해요. 애가 아무리 잘 배워와도 엄마가 무단횡단하면 걔는 반은 오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하고 아파트.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쟤는 어린이집에서 무지하게 무단횡단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길 건널 때 손 들고 하고 뭐 운전자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엄마랑 갈 때는 괜찮아. 그래서 애를 데리고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웃하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긴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흥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저기는 저 생긴 것 자체가 이미 위험을 갖고 있어요. 터널을 나오자마자 있는 횡단보도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가 아무리 조심하고 사람이 조심해도 환경 구조상 되는데 이 횡단보도로 위치를 바꾸려고 이 마을에서 시도해봤거든요. 불가능했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를 좀 멀리 땡기자 그랬더니 이쪽으로 땡기거나 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느냐 반대해가지고 이 횡단보도 위치를 못 옮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인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얼마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시흥에도 새로 생긴 초등학교도 있지만 옛날 초등학교도 많아요. 저희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지어진 학교라서 주차장이 좁아요. 근데 엄마들이 맨날 차를 갖고 오고 학교 오는 손님들이 차를 가져오니까 교장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한 블럭을 좀 우리가 쓰면 안 될까? 학교가 좁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동네 그 아파트의 아이들이 다 이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대했어요. 낮에 텅텅 놀지언정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안전이 중요하고 우리 아파트 애들이 다 저 학교를 다니는데 그 낮에 비어있는 한 블럭을 내주는 게 뭐가 어려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학교를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돈이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도 못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따로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애들은 차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위험해요. 그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자원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설득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맨 끝에 거는 저게 뭘까요? 저희가 단속하면 길이 저렇게 되죠.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하면 딱 지켜요. 네, 카메라만 가짜 카메라만 들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방범 카메라도 가짜 있죠.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거. 저게 2만 원의 힘인가 3만 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교통 규칙을 잘 지킨다고 그러나요? 일본 사람들? 뭐 미국 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국같이 운전하기 힘들 때는 처음 봤다 얘기를 하는데 한 몇 달만 지나면 다시 한국스럽게 운전을 하세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유별난 인성이 있어서 좋은 인성이 있어서 규칙을 잘 지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페널티가 굉장히 세요. 유럽에서는 음주운전하면은 그 무는 벌금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럼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고, 우리 이웃 주민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고, 시흥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아, 나 살기도 바쁜데 뭔 시흥시까지 나가. 일단 내 것도 해결하기 바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시흥시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시흥시의 한 요소인 우리가 안전해야 시흥시가 그건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뭐고, 주민들이 관심 있고 원하는 건 뭐고,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뭐고, 안전한 환경관리 정책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기존에는 관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도 조금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물론 관에서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도 바꾸고 다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새마을운동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뭐예요? 옛날에 내 집 앞 내가 쓸고 내가 자조 자립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기대는 게 많아요. 시에 기대는 게 많고 물론 거기서 해줘야 되죠 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대했을 때 내가 충족하는 수준에 가려면 나도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변화하고 그 문제가 옛날에는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사회 환경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되면 그만큼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많아져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가 그런 얘기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사람이 많으면 연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도 어려워요. 시청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과가? 엄청나게, 저도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과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동네 뭘 하나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예를 들면 횡단보도 누가 놓는지 아세요? 설치하는 거, 관리하는 거. 예, 경찰. 그 다음에 신호등이랑 이런 것들은 경찰이 이제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는 그 도로 만드는 부서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주민들 그 자치행정하는 사람 따로 있죠. 예산을 세우는 부서 따로 있죠. 이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얘기지만 나하고 가족하고 이웃의 안전이 결국에는 시흥시의 안전하고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건강도시하고 뭐 안전도시, 건강도시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냥 순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건강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겠다. 나는 여기에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저게 나한테 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게 결국에는 시흥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같은 걸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뭔가를 좀 해보신 분들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시죠? 조금씩 있으시죠? 뭐 많으나 적으나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저주저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시는 거죠. 저희가 뭐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어요? 앞집 언니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가 제일 많아요.
네.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앞집 언니가 이거 좋은 거 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실제로 내가 안전해지려면 여기에 없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셔야 내가 안전해져요. 요즘에 막 무시무시한 동영상도 많죠. 블랙박스가 막 생기면서 나는 제대로 신호에 제대로 서 있는데 저쪽에서 커브 도는 큰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나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신호도 잘 지키고 제대로 지켜 차선에 딱 서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내 안전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는 그럼 우리가 뭘로 파악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친 거,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발생하는 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람의 행동이 있고 갖추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흥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뿌렸어요. 정책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시흥시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시흥시에서 관내 마을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까지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인구가 몇이죠? 시흥시가? 네. 근데 여기 시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선생님 몇 명인가요? 시청 직원이? 대략 1100명이죠. 43만을 1100명이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나누면은 거의 뭐 10,000명당 1명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1000명당 1명 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못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해지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 되느냐? 나하고 가족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보세요. 저거 안 보이세요? 버리고 나서 세워되는데? 예. 그거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안 이런 거 보시고 별 느낌 없으세요? 아니, 저기 집 앞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 뭐가 큰 아닐까요? 결국에는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 나 아닌 남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라고 보면 시흥시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리더들이에요. 강사 역할을 하든 뭐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어떤 역할 주어진 역할 상관없이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끌어주는 거. 결국에는 그게 주민의 리더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나 관에서 도와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뉴질랜드의 공익광고 캠페인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른 국영의료 제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안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해야 되니까 덜 다쳐야 돈이 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예방 사업들을 공단,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가정안전의 몇 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뉴질랜드처럼 화장실 바닥에서 물을 안 쓰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물 쓰죠.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한번 쫙 견져야 되죠. 견지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닦고 나오시든지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굉장히 관리 잘하는 빌딩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진짜 바닥이 반질반질해요. 근데 그 집은 지하 주차장에 항상 선풍기를 틀어놔요. 비 오는 날이면. 왜냐면 이게 아무리 그 바닥에 미끄럼 방지 그걸 코팅을 해도 물기가 있으면 타이어가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말려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면 이게 뭐 큰 거 아까 재난지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 화장실에 물기 없애는 것도 안전한 생활이에요. 네. 없으면 수건이라도 깔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 애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였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너도 참 아는 게 병이다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위에서 보면 파란색은 애들이 건너가는 횡단보도예요. 초록색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여기는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희 택지 개발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새로 지어졌어요. 옛날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문으로 차도 들어갔죠. 새로 지은 학교는 여기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위에서 봤더니 아, 좀 괜찮네, 잘 만들어 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어느 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건너온 애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건너간 애들은 빨간 문으로 들어갈까요? 초록 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초록 문으로 들어간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당연히 여기서 간 애들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동네에서 녹색 그거 해주시는 봉사해주시는 어머니들은 어디 있냐? 횡단보도 앞에만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 길을 잘 만들어 놓고 해도 뭐가 중심이 안 되냐면 아이들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을 안 한 거죠. 다른 블럭에 가봤더니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 그 설계도가 저쪽 다른 블럭에 가니까 방향만 뒤집어져서 있어요. 근데 거긴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요 아파트에서 가는 아이들은 이쪽에서 건너온 애들도 있지만 아무도 여기로 안 간다는 거죠. 이 문을 안 써요. 한번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한번 잘 보세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은 이렇게 지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 학교 잘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어머니들 가서 보시면 굉장히 고칠 게 많아요. 요즘에 민자로 투자한 초등학교들 많거든요. 호텔같이 지어놓은 학교들 많아요. 근데 1층이 거의 대리석이에요. 보기에는 좋은데 그 물 묻으면 거의 미끄럼틀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느냐? 예, 중고등학교들 그 3선 슬리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거의 실내화가 3선이에요. 미끄러워요. 남자애들은 한겨울에도 맨발에 3선 그거 신고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틀에 박힌 안전이 아니라 정말 저 위험한 포인트가 뭘까? 왜 저 차문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문을 나눠놨을까? 관리하기 편하게 가는 아이들이 차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건데 실제로 보니까 비 오는 날 거기서 엉기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우미 지키는 아저씨가 거기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일로 못 들어가게. 예전에는 여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횡단보도 앞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문 앞에만. 그래서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이 학교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현수막이 영어학원에서 붙인 거예요. 영어학원에서 저런 캠페인, 저런 포스터를 붙였더라고요. 옛날 거긴 하고 지금은 저 학원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걸 붙인 이유는 아까 보셨던 이 학교의 담벼락이거든요. 저 길 건널 때 엄마들이 이렇게 보는 눈높이가 있으니까 저기다가 이런 공익적인 내용으로 홍보도 한다는 거죠. 동네에 보면 그냥 사설 학원이라도 이런 데 같이 동참해줄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보여주면 그 동네 어느 동네냐고 이상한 동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길 건너 현수막 붙인 거에 바로 길 건너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태권도 사범이 저 뒤에 보이는 상가의 태권도 도장 사범이거든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동네 이런 분들 계시죠?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분.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인데 저분 보니까 노란 깃발이 있잖아요. 깃발이 있는 게 자기 얼굴이에요. 학원 홍보예요. 근데 뭐 윈윈 한다고 공익적인 일을 아무도 저기라서 안 해줄 때 저거 해주면 저희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지역에 이런 일을 해주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앞장서서 나서는 분이 계시고 못 나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해 그리고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건강도시는 건강을 우선순위에 올리는 게 건강도시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건 안전을 우선순위에 올리는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하고 말로 하는 안전하고는 우선순위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교육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제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쯤 돼서 시간을 빼서 안전교육한다 그러면 대번에 난리가 나요. 이 지금 황금 같은 시간에 얘네가 영어 수학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안전교육이냐. 그까지 뭐 야외 체험학습 안 가면 그만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뭐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문제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안전에 대한 게 점점점 내려가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난 다음에는 엄마들이 아이고 자는 애만 봐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했거든요. 좀 지나니까 점점 놀고 있는 게 이제 보기 싫어지더니 좀 지나면 이제 공부고 뭐고 들어가서 뭐 나 안 그럴 거면 뭘 해라 막 이렇게 나올 정도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그거를 실제로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공감대.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있죠. 아시죠? 스쿨존에는 바닥이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자주색 같은 걸로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저희 학교 앞에 저희 학교는 화성인데 화성이 이상한 사거리가 생겼어요. 그 초등학교 앞인데 신호등까지 노란색이에요. 이 대까지 다 노란. 이 동네는 뭐야? 그랬는데 이게 스쿨존 앞에서 속도 제한이 몇일까요? 30죠. 왜 30일까요? 네. 30이면 어느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차가 굴러가면 30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30 하면은 속도를 얼만큼 줄여야 될까 하지만 슬슬 굴러가는 정도가 30이라는 거죠. 근데 왜 30이 됐을까? 그러면은 차의 차량 속도하고 그 속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죽는 확률, 치사율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30km를 기점으로 해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가 30km를 넘었으면 치사율이 급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30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왜 학교 앞에 차를 주차하지 말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담 따라서. 애들이 조그마니까 차에 껴있어 애가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의 다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를 세워놨죠. 막이.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예비군의 안전교육도 가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왜 세워놨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차 못 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안전의 관점으로 보질 않아요. 저희는 그걸 왜 해놨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튀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놨다라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은 차 못 세우게 하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길을 건너는 입장이랑 운전할 때 내가 차 안에 앉아서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내가 길을 건너는 상황이다 그러면 슬금슬금 오는 차들이 있죠. 조금씩 나 뭐 얼마 가지도 못할 거면서 조금 나오는데 그때 입장은 조금만이라도 들어오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지나가요. 요즘에는 어떤 할아버지들은 막 발로 차고 가요. 여기가 횡단보도라고 막 이러면서 발로 차고 지나가요.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왜 이렇게 신호가 길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우선순위에 높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가정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건강도시 안에서 안전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 동네,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 얘를 먼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걸 일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나, 이렇게 일을 하나, 일을 하는 양은 같아요. 근데 쪼개져서 의사소통 없이 일하는 거랑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거랑은 성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나 산업이나 재난이나 교통 안전 여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동네에 봤더니 무슨 문제가 많네 그 문제는 어디서 다루지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놓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같은 일인데 접근 방법이 다른 이게 바로 건강도시에서 추구하는 접근 방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그리고 안전교육. 아이고 글씨가 밀렸네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교육이라고 얘기하면은 안전에 대해서 아유 안전교육 필요해 라고 했는데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행동이 바뀌나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갈 때 신호위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단횡단 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의 효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서 죽고 살고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흥에서 이런 거 보기는 어렵죠. 있으신가요?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있을 수 있죠. 이게 농진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경운기에다가 그 반짝이 불을 달아줘요. 그게 안전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경운기하고 차하고 부딪힌 사고가 많으니까. 근데 그 백날 달아줘도 주민들이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싣고 다니겠어요? 네, 한 번에 많이 가야 자기가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이렇게 싫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어르신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네,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진청에서는 아니면 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경운기에다가 경광등 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쫙 해놨는데 현실에 가보면 그렇게 다른 경광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이거를 찾아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저분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70평생, 80평생 맨날 이 길을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다친 적 없다 그러세요. 안 고쳐져요, 잘. 네. 그리고 저 맨 끝에 본 거는 이제 아기를 아까 엄마랑 가니까 괜찮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거 고르실 때 그 선생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다녔던 어린이집을 고를 때 한 군데는 괜찮았는데 나오는 길에 아 저긴 아니야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애를 안고 그냥 무단횡단 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사는 애를 데려다 주니까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걔를 안고 그냥 무단횡단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애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저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수신호인가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뭘까요? 이거 경찰이 가끔 이런 거 쓸 때 있죠. 쓰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이거 알죠? 네, 스톱. 왜 어른들이 옛날 분들 뭐 오라이 막 그러더니 뭐 스톱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멈추라는 건데 이게 자전거는 깜빡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신호로 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누가 배우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시민단체 가서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안전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 게 시민단체에 가서 자전거 면허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 S자 코스, 뭐 T 코스 다 해가지고 애들이 배워와요. 애들이 신나게 배워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딱 했어요. 누가 알아봐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봐야죠. 얘는 이렇게 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쟤 뭐야? 그러면은 저거는 반쪽짜리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배워왔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하는 곳에서는 운전자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스쿨존도 마찬가지예요. 스쿨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안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거기를 다니는 이용자들한테 그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 30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앞에 차 대시는 분들 대부분 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 우리 집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그래서 우기세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저녁 시간에는 차를 낼 수 있고 아침에는 빼라. 뭐 이렇게도 지금 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만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골목을 막는 일도 생기는 거고 A라는 게 안 되면 B라는 차선책을 생각하면 되고 B가 안 되면 C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니면 도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처럼 반쪽짜리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저걸 배워와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려면 누가 조심해야 될까? 애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른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에게 저런 거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넣든지 아니면은 뭐 예비군 교육에다 그걸 넣든지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는 게 그 다음 과정인 거죠. 그게 관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민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저희 동네 제가 수원에 예전에 아주대에 있을 때는 남부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아침에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너 돌 때. 그 사람들 보면 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어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게 사회봉사? 네,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봐 마스크에 막 모자에다 쓰고 깃발만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죠? 일찍 귀가하는 우리 아빠, 뭐 1등 아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술 마시지 않고. 근데 그런 거를 100시간을 시켜서 저 사람이 바뀔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했을 때 미치는 효과가 어떨까?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뭐라 하냐면 저런 사람들은 응급실에 와서 밤에 한 번만 자원봉사 하면은 저 사람은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데 팻말 들고 있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무슨 교정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게 완전히 문화로 굳어져야 되죠. 요즘엔 좀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회식을 하면은 팀당 운전사가 한 명씩 안 마시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 담당이야, 네 담당.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된다 그러면 음주운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또 안 그런 문화도 있어요. 야, 뭐 어때? 그러면서 뭐 몇 잔 마시고 그냥 가요. 이거는 걸리지 않을 정도래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는 그 호흡기 이렇게 불어가지고 음주 체크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아예 차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대학교 스쿨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술 취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서 지낼 동안에 관광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술 마시고 놀다가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애들 데리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집에서 2시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알코올농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일단은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거를 차 못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한 용품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외국보다 애들이 행동하는 시간이 늦어요.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학교 끝나고 4시부터 6시, 7시, 8시 애들이 제일 많아요. 예, 학원가 같은 데 가면은 거의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 한 3, 4시, 5시 되면 걔네들은 학원 다니는 게 없으면 그때쯤은 집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밤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뭐냐면 이거 리플렉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왜 그 반짝이 이렇게 경찰관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거 같은 건데 밤에 어둑어둑할 때 저런 게 옷이나 아니면 우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울러야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낮은 물가도 하나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교차로가 나타나자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낮춥니다. 차량 속도를 줄여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회전교차로의 장점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교차로와 다른 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겠다며 스웨덴이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비전제로 정책의 핵심이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건데 2,500개의 교차로가 전환됐습니다. We're not primarily trying to avoid accidents, but we're focusing on injury prevention and reducing the injury as much as possible. 학교의 교통안전 교육도 달라졌습니다. 체험 위주로 바뀌었고 안전의식이 몸에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안전교육은 집에서도 이루어집니다. 8살 필립은 자전거를 타기 전 꼭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We do check his bike, that the brakes are working, the handbrakes is okay, and the air in the tires. 스웨덴의 차량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최저 수준인 0.5명.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에 온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살펴보면 아이가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를 살펴보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집에서. 봐주는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 정말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봐주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보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자전거 사고가 차고만 나서 경찰에서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애들이 동네에서 헬멧 쓰나요? 자전거 헬멧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예, 귀찮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폼생폼사죠.
그걸 쓰면 머리가 망가지니까 안 써요. 여름에는 덥고 땀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도 물론 씌워야 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반드시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되죠. 외국에서 유학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유학해서 애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은 거기서는 쓴대요. 근데 여기 오면 안 쓴대요. 왜 안 쓰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쓰고 내가 쓰고 나가면 애들이 자기를 놀린다는 거예요. 너 혼자 뭐 별나냐 뭐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약간 창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이니까 맨날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씌우니까 왜 맨날 나만 이런 걸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생명은 네가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쓰고 안 쓰고는 네 자유지만 그거는 네가 관리해야 되는 네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도 이제 주워두는 풍월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야 어디 수학여행 가면 차에서 안전벨트 똑바로 매라고 지가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하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다 이게 맞물려야 돼요. 아까 보셨죠? 이거 회전교차로 만드는 우리나라 요즘에도 점점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스웨덴의 비점 제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걸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가 많으니까. 근데 저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광화문 교차로에 저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시흥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그리고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은 가능해요. 근데 저걸 만들었을 때 사고가 안 나냐? 사고는 더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접촉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사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접촉사고 많이 나는 게 중요하냐? 사람이 죽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고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접촉사고하고 사람이 죽는 사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사고 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렇게 놓으면은 적어도 정면 충돌은 안 일어날 수 있죠. 한적한 곳에는 오히려 저게 더 낫죠. 차가 많지 않을 때는 다 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 어떤 측면의 안전이냐가 이 자료 화면에 굉장히 많은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 비록 사고는 자잘한 사고는 많이 생길 수 있더라도 사람이 죽는 거는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문이에요. 초등학교 문은 1, 2, 3, 4 어떤 게 많을까요? 1, 2, 3, 4 이게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도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미닫이 문인가요? 많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이런 둘 중에 하나 문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이런 문은. 그러니까 왜 예. 시청 문 같이 이렇게 문 열면 180도 열리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대피를 하려면 이렇게 열려야 될까요? 이렇게 열려야 될까요? 이쪽으로 열려야 되겠죠. 대부분의 문이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복도가 넓지 않고요. 복도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문 열 때 부딪혀서 다친대요. 그러면 부딪혀서 다치는 게 중요할지 위사시에 얘네들이 대피하는 게 중요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 문 여는 게 더 중요하다면 문 열 때는 대안이 있죠. 애들한테 뭐 조심을 하거나 거기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하면은 대안이 있지만 대피를 해야 될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때는 바깥으로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문이 다 안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보시면 비상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뭐 있어요? 무사시에 승무원을 도와서 탈출을 도와야 되죠. 저희가 만든 안전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이제 문 열 때 꼭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를 담당을 줬어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고 네가 대피 훈련할 때 너의 역할은 문 여는 거다. 왜냐면 안으로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우르르 몰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문은 안 열리고 깔려요. 그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어디도 적용이 돼야 되냐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문은 어떤 데 들어가면은 문 겨우 열려요. 근데 문이 안으로 열려야 될까요? 바깥으로 열려야 될까요? 바깥으로 열려야 되죠. 여기 시청 화장실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문이 안으로 열리는 데도 많아요. 왜 안으로 열리면 안 되냐면은 안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볼일 보시다 쓰러지셨다. 문이 몸에 걸려서 열리질 않아요. 예, 그건 문은 바깥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교도 그렇고 화장실도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데 건축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산이 없어요. 이거 문을 언제 다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벨을 누르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위사시에 얘네가 대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피 훈련하면 선생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놓거든요. 근데 불 났을 때는 열려있는 상태로 불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피해야 되는 상황은.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보면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불이 항상 이쪽에서만 나는 거 아니죠. 이쪽에서 날 땐 절로 가야 되고 저쪽에서 날 땐 일로 가야 되고 위층에서 날 때는 아래로 가야 되고 아래에서 날 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매뉴얼을 다양하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외국의 고등학교의 문이에요. 외국 학교의 문이에요. 근데 얘네 문은 다 바깥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하나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얘네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문 여는데. 왜 있을까요? 외국에는 총기 사고가 많아서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블럭블럭해서 이렇게 그 소간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깨끗한 게 좋죠. 모든 거 다 교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 극성 맞은 엄마들인데 우리나라는 왜 학교 교실 안에 쓰레기통이며 청소도구며 그게 왜 교실 안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 청결한 거 아토피 얘기하면서 교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런 문의 방향이거나 대피해야 되거나 여러 문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시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설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심각하시죠.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도대체 문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근데 혹시 완강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타보셨어요? 그거 불안해서 못 타요. 끊어질까 봐. 근데 제가 세브란스를 건축하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세브란스가 아니죠. 어떤 병원을 짓는데 층을 한 층을 올렸대요. 설계보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완강기가 땅 끝까지 닿아야 되는데 땅 끝에 선이 안 닿는 거예요. 이만큼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완강기도 한 번은 타봐야 유사시에 내가 어떻게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미끄럼틀 재밌을 것 같으세요? 그 비행기에서 왜 화면으로 보이는 미끄럼틀 있죠? 그거 정말 이렇게 뛰어내려오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사람들이 불나면은 집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뭘 들고 나오면 냉장고 들고 나온대요. 놀래서 뭘 들고 나가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냉장고를 들고 나온대요. 네,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몸에 나오질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계신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는 3살짜리 애들이 나오는 속도가 있고 5살짜리 애들이 나오는 속도가 있어요. 이게 대피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오는 속도가 훈련할수록 얼마나 시간이 짧아지느냐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피 훈련하는 거에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지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거 왜 쓸데없이 왜 하느냐 이거나 더 해달라.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에서 왜 하자보수 하는 데는 사람들이 다 나와도 건강하고 안전 문제 다룰 때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고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각계 관련기관 단체들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성과가 어땠느냐, 자원이 어땠느냐, 실무자는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전문가의 기술 자원이 필요하냐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그 다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 결국에는 그 세 꼭지가 같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립. 세 번째는 이걸 할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서포트해주는 것. 그래서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 때는 그냥 4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 가지기. 네, 관심 가지기가 첫 번째예요.
참여하라 그러면 다 하실 것 같죠? 관심 없으시면 참여 안 하세요. 첫 번째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오늘 가시는 길에 우리 동네 놀이터도 한번 보고 우리 집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집도 보고 앞집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경로당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렇게 가보기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고칠 수도 있지만 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민들끼리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할까? 다들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본업이 따로 있으셔서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가져가야 계속 우리 동네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도 참여시켜야 되고 어른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내년 되면은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안 해요. 수업을 안 하니까 자유학기제 지금 뭐 학원만 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안전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애들이 뭔가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볼 수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끼리도 학교 안에 아니면 마을 안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스스로 헬멧을 쓰는 캠페인을 자기네 손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굳이 경찰의 손을 안 빌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스웨덴의 시골의 초등학교를 갔는데 입학식이었어요. 1학년들. 1학년 입학식인데 선생님들이 뭐 하시냐면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시는데 다 안전복장 채운 채로 애들 사이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줄을 쫙 있는 대로 서가지고 앞에서 훈화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들까지도 헬멧을 쓰고 그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하나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재난안전 지도사 자격증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헬멧을 누가 제일 열심히 쓰시냐면 자전거 동호회 사실 이렇게 복장 갖춰 입고 선글라스 끼고 이런 분들은 다 써요. 근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타실 때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누가 헬멧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로 만드는 거.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안전벨트를 100% 해. 그러면 그 동네가 1등인 거예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아저씨 왜 안전벨트 안 하세요? 하시면 좋을 거예요. 좋게. 어떤 분들 기사분들 그런 기분 나빠하시니까 보면 안전벨트 안 한 기사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분들은 또 하란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이나 보면은 버스 기사분도 담배를 버스 안에서 못 태게 하니까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신호등에 걸리면 내려와요. 네, 거기서 담배를 피고 들어가세요. 많이 보셨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보면. 공공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100%에 그것만큼 더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동네 애들은 자전거 탈 때 다 헬멧을 써. 우리 아파트 애들은 다 헬멧을 써. 뭐 지하주차장에서 안 놀아.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거고 그게 안전한 시흥시를 만드는 거죠. 거창하게 재난안전에 뭐 몇천억을 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기반 시설로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고 내가 우리 가족을 챙기면 결국에는 그게 이웃도 챙기게 되고 시흥시도 챙기게 되는 거죠. 학교에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무슨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학교 앞에 가서 애를 기다려요. 근데 보면은 같은 라인인데도 위아래 집 엄마들이 다 자기 애만 데리고 와요. 네. 그거는 라인 정해서 한 라인에서 한 엄마가 가서 그 집 애들 다 데려올 수 있죠. 그 라인 애들 다 알 테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윗집 사는 일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각자 가서 자기 애만 쏙 데리고 와요. 아, 제 윗집에서 본 거 같은데 그래도 걔를 데려올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 살고 있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이런 거 이제 일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엄마들이 너무 심하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데려와도 그걸 또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네. 굳이 남의 애는 내가 가거나 말거나 그냥 내비들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힘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평상시에 이렇게 돼야 되죠. 저희가 안전 문화하고 안전 의식을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웃한테 뭘 맡겨본 적이 있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문항이. 이웃한테 뭐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선뜻 안 나가죠. 집을 비울 때 앞집한테 뭐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굉장히 앞집을 믿는 거죠.
예, 신문 들여놓는 거는 그 집안에 안 들어가는 거 앞에 쌓이면 좀 이렇게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관계가 돼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앞집에 그 정년 퇴임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 번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달라고 하신대요. 전화했더니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인데 가가지고 베란다 창문 좀 닫아달래요. 나무가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가서 해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무한테나 부탁할 질문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우리도 좀 우리 앞집하고 같이 사는 데서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주위하고 살고 있는 우리 안전한 환경을 물어보는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이웃한테 내가 뭘 맡겨본 적이 있느냐. 애 맡길 수 있는 집 있으면 최고인 거죠. 애 잠깐 봐줘. 우리 집 뭐 잠깐 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최고인데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 보면 네 집 내 집이 없죠. 근데 요즘은 점점 그게 이게 물론 그렇게 트고 살아야 되는 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반상이 없죠. 네, 없어졌어요. 뭐 말이 많대나 뭐 아무튼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 이사 온 사람은 이사 왔는지 간 사람은 갔는지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인지 뭘 스티커를 붙이러 온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0점이 아니면 모두 빵점과 같으면 이 얘기 누가 잘하는 거냐면 서비스 그 AS 하시는 분들 있죠. 전화 오면 만족한다라고 안 된대요. 매우 만족한다라고 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 서비스 회사에 가면 저게 붙어 있어요. 100점 아니면 모두 빵점이다. 근데 저거를 저희가 그대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 빈 구석 때문에 꼭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100점이란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찾아보면 계속 메꿔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비어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관의 책임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나라의 책임도 아니고 선생님의 책임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왜 사고가 났을 때 맨날 뉴스에서 뭐라고 나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안전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에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지 않아야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안전에 좀 우리가 둔해져도 괜찮은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진국형 사고가 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진국이래요.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라 그냥 후진국이래요. 안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성장 때문에 OECD 가입했다, 뭐 세계 뭐 소득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상태를 아직 못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눈은 높아져 있고, 근데 마음은 여기 가 있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괴리에서 오는 사회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쓰는 말인데요. 의사들보다 행정가, 교육자,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의사는 병원에 온 사람만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동네에 있는 분들을 예방하면 다 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마을에서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시흥시나 이런 걸 배워서 그 다음에 활동으로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은 걸 가지고 나 하나 실천하는 것부터도 시작인 거죠. 나가서 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분들 보면 집에 가서 나 잘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고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 냄비는 안쪽으로 손잡이를 돌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 걸리면 이게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집안에서 소소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수칙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달릴 수가 있고 특히 화상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미리 예방하면은 다 저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도 안전으로 정한 이유는 건강하게 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 요인의 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럼 우리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이다라고 보시고 조금이나마 집에 가시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 우리 집에는 뭐가 우리 집 화장실은 어떤가 한번 열어도 보시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흥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흥 시민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가방에다 소화기를 하나 놓고요. 네.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놓고 쓰야지. 네, 소화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입주할 때 준 거. 근데 그거 문 받치는 걸로만 쓰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받침대가 있나요, 없나요, 집에? 소화기 받침대. 그거 왜 있어야 될까요? 네, 쓰러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쓰러지면 미사일이에요. 예, 예전에 세브란스에서 한번 소화기가 터진 적이 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탁 터지니까 압력 때문에 이 사방을 몇 명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벽에 들어가 있죠. 예, 그 고정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에 가면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투척형이 있거든요. 물병 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경로당에 가서 이거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 물 아니야 이러세요. 모르세요. 근데 이거는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용품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안전용품 많고 마트에 가도 예전에는 없었던 안전용품이 거의 한 벽이에요. 뭐 손잡, 모서리, 코너 뭐 이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품도 잘 사용하셔야 되지만 다시 생각하면 소화기가 언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해요? 불나기 전에, 불난 다음에? 불나기 전에 소화기가 필요해요? 네. 불난 다음에 초기에. 더 좋은 거는 불나기 전에. 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에서 보는 관점은 물론 불이 생기면 그 이후에 초기 대응을 잘하고 더 크게 번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전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니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나타나니까. 소화기를 갖다 놓으면 불이 났을 때 딱 꺼지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사전에 우리 집에 문어발로 몇 개를 꽂아놨고 얼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는 있어도 빈 콘센트에 먼지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는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방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여기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